안녕하세요. 헬로닥터 지승현입니다. 평소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저려오거나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깬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잠깐 주무르면 곧 괜찮아지는 증상.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혈관 질환 하지 정맥류 그리고 어깨 통증의 적신호죠. 50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이에요. 외과 전문의 정춘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지킴이죠. 최나나 리포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승현 씨는 보통 평소에 낮은 거 많이 신고 다니시잖아요. 네. 저는 좀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좀 하이힐을 오래 신고 다니는 편인데요. 하지 정맥류는요, 서서 오래 일하는 사람한테 주로 발생하는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하지 정맥류를 치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질문이 제가 이러이러한 통증이 있는데 과연 하지 정맥류가 맞나요? 라고 하지 정맥류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하지 정맥류가 어떤 병인지부터 선생님께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하지 정맥류라는 병은 직립보행과 함께 시작된 아주 오래된 질환입니다. 중력의 저항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판막이 제 기능을 해서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게 되는데, 네. 이 하지 정맥류라는 병은 판막이 역류를 막아주지 못해서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어서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을 하지 정맥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58세의 김종자 씨는 약 1년 전부터 종아리에 푸른 혈관이 비추는 것을 알았지만 뚜렷한 통증이 없어 치료를 미뤄왔었다. 하지만 최근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자주 나면서 밤잠까지 설치게 되자 결국 병원을 찾았고 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았다. 보기에 이제 흉하고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 부위가 무지륵하고 조금 당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밤에 잠을 잘 때 쥐가 많이 났었어요. 이 다리 경련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막 다리를 주물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하지 정맥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은 못 했죠. 그냥 다리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으니까. 또 검사를 진행한 후 정맥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고 혈류의 양과 속도, 방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보면 여자니까 좀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한테 많이 발병하는 병들이 있는데 하지 정맥류도 한 서너 배가량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임신 중에 하지 정맥류를 좀 경험을 해봤었는데 왜 여성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을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선천적인 요인으로는 유전적으로 정맥벽이나 혈관 내 판막이 약하게 타고나셔가지고 정맥류가 잘 생기시는 그런 요인이 있고, 두 번째로 후천적인 요인을 살펴보면은 네. 직업적으로 백화점 판매원이라든지 스튜어디스 아니면 교사랑 이런 분들이 오래 서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정맥류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비만으로 인한 과체중이나 또는 운동 부족인 사람에게서도 많이 발생하고, 이외에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신 분들이나 또는 신부정맥 이상이 있는 분들도 하지 정맥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임신 중에 네. 하지 정맥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와 체내 혈액량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의 장애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지 정맥류가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또 리포터라는 직업상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오랜 시간 좀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되면 저녁만 되면 발, 다리가 퉁퉁 붓고 굉장히 피로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해지면 이런 것도 좀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이제 하지 정맥류의 이제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판막이 손상이 되면 혈액이 역류하거나 다리 쪽에 혈액이 고이게 되어서 혈관에 다리에 있는 혈관에
피부 밖으로 이제 보이고 또 그렇죠. 심한 경우에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하지정맥류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초기에는 이렇게 외관상 혈관이 튀어나오는 정도의 증상이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동반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다리가 무겁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이 이제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혈액순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이제 병이 하지정맥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또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증상으로는 그 다리에 피부병이 생겼을 때 잘 낫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남들보다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네. 하지정맥류를 의심하고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건요. 저처럼 이렇게 단순히 혈액순환 장애로만 생각할 뿐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방치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보통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외관상 혈관이 좀 늘어나는 것 외에 이제 다른 증상을 잘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벼운 증상들로 시작되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방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그 늘어나 있는 혈관이 점점 굵어지고 그 다음에 범위가 넓어지면서 발목이 붓고 그 다음에 부은 그 발목 주변으로 피부 색소 침착이 되어서 2차적인 피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그때도 치료를 하지 않고 더 방치하게 되면 그 정맥염이라든지 피부 궤양까지 오게 되는 아주 엄청난 합병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주사만 맞고도 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 병원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진단을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증상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도 좀 대충 설명해 주시죠. 그 하지정맥류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눈으로 보면 하지정맥류가 있다 없다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흔히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그 혈류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해서 그 판막 내 역류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역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혈류 초음파 검사 말고도 이제 다른 검사 방법으로는 정맥 조형이라든지 아니면 CT, MRI 등의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 검사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역류가 없는 환자들에 한해서 이제 혈관 경화 요법을 사용해서 수술 없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역류 정도에 따라서는 레이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전통적인 방법인 그 스트리핑이라고 전통적인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적인 방법을 시행을 하는 경우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며칠씩 입원하고 하는 경우는 잘 없고 거의 대부분은 당일 입원, 당일 퇴원을 원칙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날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초기에 좀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요. 그 복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건강복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건강복을 위해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 환자가 있으면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주의한다. 장시간 서 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다.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한다.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임산부는 정맥류 전용 스타킹을 착용한다. 꽉 끼는 레깅스나 스키니진, 보정용 속옷을 피한다. 마지막으로 잠잘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두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6가지 예방 수칙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모두 실천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죠. 특히 판매 직원이나 교사같이 오래 서 계시는 분들한테는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스트레칭 동작들이 있습니까? 오래 서 있지 않는 게 중요하고 틈틈이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 쉬면서 발목 부위를 이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이제 그런 이제 발목 종아리 근육에 도움이 되어서 이제 정맥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주 3회 정도
일주일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를 함으로 인해서 하지정맥류 발생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라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세요. 예. 초기 증상들이 본인이 보시기에 증상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2차적인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그냥 방치해두지 마시고요. 내가 다리 쪽에 좀 통증도 있고 많이 저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방치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정맥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정춘호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